자, 우리 저번에 운문 영역 실전 풀이를 66, 67, 68 하고 맞지? 그 다음에 쭉 넘겨서 73, 74, 75를 했을 거야. 그리고 그 중간에 두 개 안 한 게 하나 대작간의 유형 나온 거 안 했거든? 근데 그거는 너희들 이번에 숙제로 내가 따로 내줬지. 맞잖아. 그 기출문제 안에 여러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단 숙제 내고 가야돼. 그 다음에 거기 중간에 그 규환과 나오는 질문은 고전 시각이기 때문에 일단 스킵을 할게. 자, 오늘은 산문 영역 실전 문제 풀이를 해야 너희들 과제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우선 80초. 자, 1번하고 4번 문제를 먼저 푸는데 거기서부터 먼저 보는 거 여러분 잊지 말고 자, 1번에서 4번까지 문제를 푸세요. 4번 문제가 정답률이 좀 낮네. 풀어봐.
현대소설 기출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왼쪽에다 좀 펴줘야겠다. 자, 차근차근 할게. 자, 이것도 내가 소설 푸는 방식을 좀 가르쳐줄게. 현대소설. 그리고 오늘 6질문 숙제를 내줬으니까 이걸 여러분 이 방식대로 좀 해봐. 자, 얘기를 잠깐만 하자. 소설이 나오면 일단 단독 지문으로 나올 때 이렇게 4문제가 나와 무조건.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제가 서술상 특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자, 지금 우리가 푼 문제는 1번 문제가 서술상 특징 문제가 아니지. 자, 그럼 얘는 서술상 특징 문제가 없어. 그런데 너희들 프린트 잠깐 뒤에 지문 잠깐만 볼까? 뒤에 지문 2020년도 6월 평가 봐라. 자, 얘는 1번 문제가 A의 서술상 특징이지. 요즘 이게 트렌드야. 그러면 1번은 어디만 보면 돼? A만 보면 되니까 바로 넘기면 무사와 악사 나와 있는 거 보일 거야. 대충 계속 넘길 거야. 그럼 얘는 굳이 서술상 특징 성질을 미리 읽을 필요가 없는 게 A가 길어 짧아. 집중하자. 여기 안 가져갔어. 자, 1번 문제 A 부분이 되게 짧잖아. 그러니까 얘는 서술상 특징 성질을 미리 읽을 필요가 없어. 얘들아, 만약 문제가 글 전체의 서술상 특징이면 지문을 읽고 서술상 특징을 1번 답지 다 찾아 나가야 되잖아.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부담이 없지. 왜? A니까. 그럼 얘는 굳이 서술상 특징 선지를 먼저 분석할 필요가 없어. 이게 트렌드예요 요즘. 뒤에 지문 잠깐만 볼게. 4번 넘길 거야. 그 다음에 2013년도 6월 평가원 문제를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푼 거야. 미스터랑. 그 다음 지문 펴봐. 2022년도 수능 9번 문제를 볼래? 얘도 어때? 첫 번째 문제가 서술상 특징인데 A만 나왔지. 이게 요즘 트렌드야 얘들아. 그럼 얘도 어때? 굳이 A가 짧으니까 굳이 지문 전체를 읽을 필요가 없다고. 자, 뒷장을 잠깐만 넘겨봐. 자, 그 다음 자, 13번 문제 볼게. 자, 얘도 A의 서술상 특징을 넣었지. 근데 A가 어때? 3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얘는 굳이 서술상 특징을 미리 읽을 필요가 없어. 왜? 그것만 읽으면 되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2023년도 9월 평가원 문제를 볼래? 13번 문제를 봐. 19번 문제. 얘는 서술상 특징인데 문제 자체가 A가 아니라 어때? 그 전체지. 그럼 얘를 볼게. 1번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 무슨 구성이야? 역순행이지. 그럼 얘들아 이건 시간 낭비 아니냐? 뭐가 시간 낭비잖아. 여기 봐. 질문을 다 읽어. 그리고 시간의 순서 뒤바뀌었다? 읽고. 이건 시간 낭비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서술상 특징 선지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럼 다시 맨 앞에 위주로 넘어와. 자, 여기 이제 자 1번 읽어볼게요. 1번 단독 지문으로 나온 경우 1번 만약 서술상 특징 문제가 지문 전체를 바탕으로 출제가 되면 서술상 특징 선지를 먼저 정리한다. 이해가니? 그런데 서술상 특징 문제가 없거나 특정 부분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바로 2번으로 가면 되는 거야. 얘가 자, 그럼 2번 보기를 먼저 읽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고 3번 나머지 문제들을 풀면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리고 이거 여러분 숙제할 때는 나머지 선수들도 좀 꼼꼼하게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 이제 세마고 한번 풀어보자. 자, 이제 1, 2, 3, 4번이 딱 나왔어. 자, 제목이 미스터가 아니야. 미스터, 이 지문은 작년 EBS에 연계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이 소설을 거의 몰라.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1번 문제서부터 푸는 게 아니라 지문 안 읽었어? 몇 번 문제 보기를 먼저 봐. 4번 문제 보기를 먼저 봐. 자, 그러면 4번 문제 보기를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볼게. 자, 여기 보자. 이 보기를 읽으니까 이 지문의 중심 인물이 누군 걸 알겠어? 백주사. 근데 주의를 해야 될 게 이 미스터 방에
그 전체의 중심 인물은 지문에 나온 방산복이야. 하지만 이 지문의 중심 인물은 누구야? 백주사야. 우리는 철저하게 보기대로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백주사가 비판의 대상인 건 알겠지? 자, 그리고 보기 읽어볼게. 지문 아직 안 읽었어.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는 백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 봅니다. 그런데 밑줄 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하여 여기까지 맞추고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얘들아, 이 소설에 나라는 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몇 인칭이 아니야? 1인칭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백주사를 서술하는 게 서술자가 될 수도 있고, 맞죠? 아니면 여러 인물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 말은 백주사를 서술하는 시선이 계속 바뀐다라는 얘기 아닐까? 자, 특히 마지막 문장 주고 이때 독자는 백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은 주로 누구야? 백주사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이겠지. 이해가요? 이 사람들이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백주사를 무슨적 입장에서? 비판적 입장에서 본다. 이게 여러분 이 지문의 내용이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지문을 읽어야 돼. 지문을 읽고 4번 문제를 풀어. 자, 그런데 우리 소설에서도 서술상 이 보기형 문제는 푸는 방식은 시하고 똑같아. 일단 답지가 보기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지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앞뒤 논리를 따지라고 되어 있지. 자, 이제부터 이게 정답률이 47%인데 이 정답이 얼마나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지 보여줄게. 자, 여기 봐. 그럼 얘들아, 여기에 백주사가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야, 서술자와 여러 인물들 입장에서 백주사를 비판적으로 본다며. 그럼 여기에는 백주사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야, 그리고 만약 백주사가 자신의 입장에서 서술하면 이 소설은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이겠지. 백주사가 등장인물이니까. 자, 그럼 얘들아,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는 확실히 백주사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 알겠어? 그럼 끝이야 얘들아, 이 문제는. 자, 분명히 서술의 초점이 여러 인물들도 바뀌지. 자, 그럼 5번 답지에서 잘못된 거 4글자 찾아. 분명히 보기에서 뭐라 그랬어?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한다며. 4글자 잘못된 거 대답할 수 있지. 뭐? 일관되게. 틀린 거 알겠어? 얘들아, 일관되게 됐다라는 건 전제가 이 보기의 기준에 어긋나는 거야. 자, 또 하나. 알파벳 E가 틀린 이유 또 하나 알겠니? 백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백주사의 시선으로 초점하는데, 그럼 얘들아,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 백주사가 들어가지.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자, 또 하나 얘기할게. 제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지를 둘로 끊으라고 얘기했잖아. 자, 끊어. 자, 어디서 끊겨? 초점화하여에서 끊기지. 자, 그리고 얘들아, 지문 안 읽어도 앞뒤 논리 읽어봐. 앞뒤 논리 읽어봐. 백주사 가족의 몰락을 백주사의 시선으로 초점하여 그애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서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하는 것. 얘들아, 백주사가 자기 시선에서 서술했으면 자기 쪽으로 서술을 하겠지. 그럼 독자가 어때? 통쾌함을 느끼지? 못하겠지. 얘들아, 이 사람들의 시선에서 서술하니까 백주사가 몰락하는 걸 통쾌하게 느끼지 않겠냐고. 제 말 이해하니? 그럼 이 문제는 어때? 답이 5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정답률가 46%니까. 결국 이 문제를 여러분 틀린 이유는 뭔지 아니? 얘네들은 뭐에 집중 안 하고? 보기에 집중 안 하고. 자꾸 A, B, C, D, E. 그럼 얘들아, 쌤하고 배웠던 것 중에서 그거 기억나? 우펀드 막세? 우펀드 막세 그 시문제 풀 때도 시의 내용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보기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했잖아. 이해가냐? 자, 그래서 4번 문제의 답은
5번이 여러분 답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문제들은 간단하게 여러분 답만 갈게요. 자, 1번 문제. 윗글의 대화를 중심으로 방사복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렇지. 자, 거기 기억이 들어간 문장을 보자. 자, 거기에 보면 자, 이런 부분이 있어. 우라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거의 10만 원의 불황 아니냐? 100만 원 하나 댕겨먹고서 그래 겨우 돈만 원? 이 연병한 자식. 내가 MP한테 말하면 전 어디 등경 갈지 모르는 줄 알아서. 이게 지금 앞에 백주사가 있지. 근데 이게 백주사를 욕하는 게 아니지. 서주사가 돈을 놓고 갔잖아. 근데 그 준 돈이 어때? 너무 작아. 이 새끼. 그러면서 자기가 협박을 하는 거야. 그 사람, 그러니까 백주사 앞에서 자기의 위세를 내세워서 서주사를 비판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1번에 3번 같지만 눈앞에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어때? 서주사지.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함께 있는 상대, 이 함께 있는 상대는 누구야? 백주사지.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는 게 맞지. 자,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몇 번? 3번이 여러분 답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그렇지. 자, 그럼 기업 봐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은 방산복의 대사지. 자, 얘는 누구에게 빌붙지? 미군에게 빌붙지.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니은은 백성공이지. 순사라는 말 나왔지. 얘는 쉽게 말할게. 친일파지. 그럼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외세, 빌붙어서 자신의 위세를 호령하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2번 문제에 나오겠다. 1번이 여러분 답이 되겠네. 자, 그리고 3번 문제 A, B, C, D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발 밑줄 침대 말고 앞뒤 문맥을 봐달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알파벳 C를 봐봐. C. 자, C가 뭐야? 자, 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그렇지? 이게 언뜻 보면 방산복을 예찬하는 것 같지. 하지만 두 줄만 내려가. 밑줄 거. 이 녀석이 언제적 절하고 무엄스럽게 굴어 힘이 불쾌하였고 그래서 앵간히 자리를 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그랬지.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백두산은 방산복을 바라보는 시점이 긍정적이지 않잖아. 자, 그럼 이거 보면 답은 몇 번? 3번이 나오는 게 될 거야. 자, 1, 2, 3번은 정답률을 봐도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고요. 오케이? 4번 문제가 여러분 어려운데 4번 문제는 이 보기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너희들 오늘 숙제 해올 때 소설 하나가 실린 소설들은 이 방식대로 오케이? 보기서부터 먼저 읽고 문제서부터 먼저 풀어. 대신 보기를 완벽하게 분석해야 돼. 미안, 한 줄만 10분만 있으면 끝냈어. 자, 숙제 넘겨봐. 87쪽 편. 자, 이번에는 오늘 숙제 중에 이것도 있어서 그래. 자, 가가 근문학이야. 나가 어때? 소설이지. 자, 문제는 여러분 4문제밖에 없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9번하고 12번 보기서부터 먼저 읽어. 자, 그리고 나서 C랑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거야. 특히 9번하고 12번 문제 풀 때 보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얘들아 보기하고 서술상 특징은 무조건 선지 끊는 거 있지만 얘들아 오늘 여러분 갈 때 숙제 내주고 가야 돼. 저번 주 운문복합 그거 업내한 사람들도 또 숙제 내주고 아 빨리 인터가 끝나야 돼. 정신이 없어. 이제 다다음 주에 새빵살이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 제가 지금 하나씩 교무실에 찡겨 앉아 있는데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다시 내려가거든. 다시 이제 편안하게 넓은 교실에서 대원생하고 마주치기 싫어서 요일을 평일 수업을 클로스로 했습니다. 가끔씩 안 보니까 되게 편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번에도 이제 계속 나와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바로 와서 질문하고 통 남기고 그렇게 합니다. 2월이 진짜 중요해요. 1, 2월. 학원까지 앉아있지 말고. 자, 볼게요. 자, 여기 잠깐만. 우리 저번 주에 숙제를 줬잖아. 현대시 숙제. 그죠? 그래, 너희도 끝나보니까 현대시만 나온 것도 있고 수필만 나온 것, 수필하고 같이 낀 것도 있고 크로스도 있지.
이걸 여러분 우문복합이라고 얘기해. 최근 수능에서 2년 동안 우문복합이 나왔어. 그래서 최근 2년 동안은 근문학이 안 나왔다고. 그래서 올해는 계속 이렇게 우문복합이 나오진 않거든. 그럼 뭐냐면 이제 이 수필이 안 나와. 그러면 현대소설이 근문학하고 붙이거나 아니면 고전소설은 근문학하고 붙이는 경우가 없고 소설이 어때? 고전소설이 두 작품이 붙이거나 이거를 여러분 산문복합이라고 얘기해. 오케이 됐지?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공부하고 요 숙제를 하고 다음 주는 요거를 공부하고 요 숙제를 하면 문학 수업이 여러분 끝이야. 그럼 바로 이제 EBS로 들어가면서 이 연습을 EBS 작품 가지고 있어. 쌤은 EBS는 EBS 문제를 안 써. EBS가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한 지문에 그거랑 관련된 것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쌤은 EBS 부분에 다른 출제 가능한 부분을 문제를 다 이렇게 수능식으로 만들어서 수업을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다시 복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그 순서를 개략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를 잠깐만 보자. 이제 여기 밑에 자 2번 극문학이나 소설 두 개가 묶인 거 뭐야? 1번 보기를 먼저 읽되 문제를 풀 때에는 개별 문제를 먼저 풀어. 그러니까 보기를 먼저 읽는 건 마찬가지야. 근데 문제를 풀 때는 개별 문제를 풀어. 그리고 두 작품 관련 문제를 풀고 참고로 서술상 특징 서지는 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돼. 야 얘들아 이게 순서가 제일 빨라. 내가 여러 개를 돌려본 거야. 자 그러면 이 방법대로 여러분 바꾸자. 자 우선 9번 문제 보기하고 12번 문제 보기를 읽지. 그런데 아쉽게도 12번 문제 보기는 작품에 대한 힌트가 아니지. 맞잖아. 그런데 몇 번 문제 보기는 9번 문제 보기는 작품에 대한 힌트잖아. 쌤이 그저께 민트 한 학생 상담을 했는데 그 수원에서 학생 그 친구랑 딱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오기 전에 국어를 해야 돼. 그래서 수능 공부 뭐 해야 그랬더니 내가 얘기해줄게. 첫 번째 18점 소설에서 수능에 나올 만한 걸 추려서 공부해줄게. 정리해서. 내가 얘기할게. 2022년도 수능, 2023년도 수능 현대소설은 내가 모르는 작품이야. 내가 모르는 작품. 그러니까 현대소설은 연기야 비연기야? 비연기인데 내가 모르는 작품. 이해가요? 뭐 배워야 돼? 접근 방식을 여러 배워야 된다고. 작품을 배우는 거 의미가 없어. 독서는 독서 모의고사 풀고 모르는 거 설명해주고 그냥 끝나는데 그게 공부가 아니잖아요. 소설도 마찬가지야. 고전소설은 줄거리를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해. 어차피 EBS야. 근데 현대소설은 그게 아니야. EBS 연기 안 돼.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숙제가 어떻게 보면 문학 숙제 중에서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일단 9번 문제 보기를 봐봐. 여기 이해가니? 빨리 내가 미리 적어놔서 시간이 없어서. 자, 보기를 보니까 장인이 기술자의 모습과 미적 가치를 모두 추구하지? 근데 이런 게 나와.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고 예술가적 진면과 여기에 빠져들지. 자 여기 봐. 그럼 보기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장인이 갈등에 좌절했니? 갈등을 뭐 있어? 극복하고 예술가적 진면과 열의를 보인다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으면서 여기에 끼워 맞추면 돼. 자 대답해줘. 장인이 누구야? 이제 읽으면서 이제 적는 거야. 장인이 누구야? 송영감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돈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송영감의 지문을 읽으면 굉장히 다양한 갈등을 겪는 게 보이니? 우선 뭐는 보였어? 송영감이 지금 어떤 갈등을 보일까? 지금 자기가 만든 독이 마음에 안 들지. 여기 봐. 뭐로는 괜찮아? 둘 중에서. 주위 사람이 그러잖아. 쓸만한 독인데 왜 부수냐고. 뭐는 괜찮아? 기술적으로는 괜찮아. 근데 무슨 적 가치가 없어. 미적 가치가 없어. 이 소설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알아? 결국 자기가 마음에 드는 독이 계속 안 나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자기가 가마속으로 들어가. 자기가 뗄감이 되는 거야. 얘가 자기를 화신시켜서 불로 만들어서 그걸로 마지막 작품을 보이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 좌절이에요. 왜?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송영감이 이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 얘들아, 가에서 보면 송영감이 아프지? 신넘버 124를 봐봐. 누가 약을 들고 와? 옥수가 들고 오지. 근데 옥수가 누구야? 송영감의 처야. 근데 뒷장을 넘겨볼래? 나의 첫째 줄 오른쪽.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지. 환영이야. 그리고 두 번째 문단 둘째 줄에 보면 오른쪽에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리라. 무슨 말인지 아니? 휘와 아내하고 조수가 바람이 나서 도망가. 아니 그걸 몰라도 돼. 근데 적어도 여러분 여기서 이 다양한 갈등 안에는 자신이 만든 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알겠지. 근데 좌절하는 게 아니잖아. 계속 어때? 부수고 계속 만드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술가적 진정과 열리지 않겠다. 자, 지문에서 여러분 이 정도만 보이면 돼.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일단 10번하고 11번 문제를 먼저 풀어. A의 서술상 특징이니까. 자, 그러면 A 봐봐. 자, 밑줄거 A 셋째 줄. 송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찾았니? 자, 쌤하고 배웠던 용어. 쌤하고 직접 제시하고 간접 제시 배웠지.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는 거고, 간접 제시는 등장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자, 그럼 대답해. 송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무슨 제시? 직접 제시. 자, 그러면 11번 문제의 답은 몇 번? 4번이 답은 당연히 답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이 어때? 다 전체적인 문제니까 이제 풀어나가. 자, 그러면 9번 문제 봅시다. 이게 얼마나 쉬운지 봐라. 보기의 관점에서, 보기가 중요한 거야. AB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그렇지. 자, 4번 답지. 네 부분으로 끊어야 돼. 풀썩 쓰러지고 만다는 끊어. A를 계기로 예술가의 집념이 자결되면 끊고, 40년대 연대 없이 순례를 먹는 듯 했다는 끊어. B의 과정에서 부딪힌 장애인으로서의 능력의 한계치. 자, 그럼 여기 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답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보세요. 자, 보기가 이렇게 있고, 자, 답지가 네 부분이지. 이거 했었어. 자, 그러면 앞에 지문 내용 나오고, 뒤에 효가 나오지. 또 지문의 내용 나오고, 또 효가 나오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끄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이 문제 풀 때 1번 공식이 뭐라고 그랬어? 여기에 나와 있는 효과가 보기의 기준에 맞는지를 따지라고 했지. 자, 그런데 우리 지문에서 뭐라 그랬어? 보기에선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고 경지에 이르렀지. 그러면서 예술가적 집념과 열의를 보여준다. 이게 이 지문의 내용을 일반화시킨 거야. 그럼 4번 답지 봐봐. 뭐가 틀렸어? 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된다는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어때? 능력의 한계도 안 보이지. 왜? 분명히 보기 둘째 줄에서 뭐라 했어? 경지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4번 답지는 지문을 이해 못하더라도 보기 보고 문제가 풀리는 거야. 자, 또 하나. 10번 문제는 답만 갈게. 자, 10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게, 자, 거기에 나와 있는 디귿 보자. 디귿. 자, 디귿이 누구의 대사야? 석현의 대사지. 얘들아, 석현은 얘만 따지지. 그쵸? 근데 송영감은 얘도 중요하지만 얘도 중요하지. 그러니까 어때? 부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10번 문제의 답은 몇 번? 3번이 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번 문제 봅시다. 12번 문제. 자, 보기 볼게. 밑줄거. 시나리오 독짓는 늙은이는 원작과 달리 밑줄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쭉 설명된 건 가에 대한 설명이야? 나에 대한 설명이야? 가에 대한 설명이지.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잖아. 시나리오 독짓는 늙은이. 시나리오는 가고 나는 소설이잖아. 시나리오 독짓는 늙은이는 원작과 달리 쭉이잖아.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뒤에 설명은 가에 대한 설명이겠지. 그래서 답지 5개를 쭉 봐봐. 나보다는 가에 초점을 맞춘 건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12번에 답이 얼마나 또 모순투성이지 3가지를 가르쳐줄게. 자, 우선 보기를 보니까, 자, 첫째 줄 오른쪽 가봐. 인물의 성격은 뭐를 통해서 드러내? 성격은 행동과 대사를 통해서 성격을 드러내지. 얘들아, 극문학은 직접 제시가 불가능하지. 서술자가 없잖아. 그럼 결국은 극문학은 인물의 성격을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지. 얘들아, 극문학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지금 송영감 분노가 났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봐.
자, 시각적 묘사를 통해서, 자, 그 밑에 시각적 묘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드러내고 싶었던 건 뭐냐면, 보기를 봐봐. 현실감하고 현장감이지. 아니, 보기에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나왔잖아. 자, 그러면 이제부터 12번의 5번 답지가 틀린 이유 세 가지를 얘기해 줄게. 첫 번째, 보기에서 시나리오 독짓는 늙은이는 원작과 달리지. 자, 그러면 5번 답지에서 무슨 된 거 알겠어? 두 글자 찾아. 5번 답지 잘못된 이유. 분명히 보기는 시나리오와 소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럼 5번 답지, 5번 답지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거슬려? 모두가 어때 눈에 거슬리지. 되게 쉬운 거야, 얘들아. 출제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내니까. 자, 두 번째. 밑줄거 5번 답지에서 시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밑줄거. 여기 봐. 잘못된 거 알겠니? 시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 인물의 성격을 보기에서 행동과 대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시각적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건 얘 갖고 이겠지. 하나만 더. 앞뒤 논리도 따져줄게. 자, 5번 답지 뒤에 거 봐봐.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느껴져. 여기 봐. 무슨 감각? 너희들이 이렇게 있는데 심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느껴져. 무슨 감각이야? 눈에 보여? 내가 지금 심장이 뜯어지는 것 같아. 이거는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촉각적으로 느끼는 게 아닐까? 그럼 뒤에 봐봐. 시각적 묘사를 통해. 이것도 어때? 틀렸지. 그러니까 5번 답지는 여러분 무슨 투성이야. 근데 얘 정답을 봐. 얘도 70%대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소설 그 시하고 똑같아. 이 보기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자, 알겠죠?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